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가 지난달 말에 이미 한 차례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공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 현관에 카메라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피해 여성의 주택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는 피의자 김모 씨.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미 지난달 말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동 출입문 안까지 들어갔지만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범행하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후 김 씨는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와 짜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이달 초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 현관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김 씨는 주민들의 눈을 피하려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경남 양산의 거주지에서 배편으로 직접 오토바이까지 가지고 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김 씨의 아내도 같이 제주에 내려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 15일 또다시 제주에 내려와 다음 날인 16일 오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행 이전에 택배기사를 위장해서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비밀번호를 확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금전적인 관계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과정에 박 씨가 함께 공모하며 범행을 설계했다고 보고 박 씨에게 살인 교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계획 기간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구속된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용역 결과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용역 결과의 공개와 장관과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완성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국토부는 최종 용역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가했습니다. 해당 용역의 실무적인 검토가 끝나고 원희룡 장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4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 자리에서 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고 면담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를 향해 작정한 듯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용역 결과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공개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면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는 국토부 측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 2차관이 도지사가 아닌 제주도 정무부지사에게 환경부와 용역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면담을 요청한 것도 도지사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의 가장 큰 갈등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공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의 면담 요구에 대해 면담을 위한 면담은 의미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2공항 사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장관 검토 등을 거쳐 보완 용역 결과와 제2공항 재추진 여부 등을 발표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올해 안에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 용역 공개를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죠. 제주 MBC는 올 한 해 보도한 주요 사안 가운데 4가지를 선정해 뉴스 보도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올해 잇따랐던 대형 해양 사고를 돌아봤는데요.
아직도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고 일부 사고는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해경대원 2명이 2m가 넘는 절단기를 들고 달립니다. 배와 연결된 굵은 밧줄을 절단기로 순식간에 잘라냅니다. 어선화재로 불이 다른 배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해경이 최근 도입한 장비입니다. 어선 화재 발생 시 열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선박 간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서 원거리에서도 사용 가능한 밧줄 절단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7월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는 함께 묶여있던 어선으로 번지면서 2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사흘 뒤 한림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역시 근처의 다른 어선들로 옮겨 붙으면서 11억 원의 재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화재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제주도도 소화기 보관함 139개와 소화전 10개를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항구에 어선을 겹겹이 세우는 선석 부족 문제는 막대한 예산 등으로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좁다 보니까 어선들이 이제 포구 내에서는 항포구 내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병렬식으로 이제 정박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지난 10월 마라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는 2달이 지나도 원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전복된 지 13시간 뒤에야 발견되는 바람에 선박의 CCTV가 장시간 물에 잠겨 복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3D 스캔 검사 결과는 충돌과 연관 지을 만한 특이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 다른 선박에 의한 충돌 사고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협은 전복 사고를 계기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어선 연락이 두절되면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토지 매입 난항으로 2027년으로 설립이 또다시 연기된 제주시 서부중학교 건립사업과 관련해 김강수 제주도 교육감이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이 토지 수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3 교육과 관련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살펴보고 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과밀과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서부중학교 설립 사업. 제주시 외도 1동 일대 예정 부지 2만 5천여 제곱미터는 사유지로 토지주들과의 매입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도 1만 7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2024년이던 개교 시기는 오는 2027년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강제 수용이라도 좀 빨리 하자는 의견들입니다. 알기로는 지금 그 토지도 학교 용도로 다 허락이 된 상태라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토지주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말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1월 말까지 지켜서 아무 대답이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또 제주 4.3을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에서 제외해 논란이 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 기준이 나오는 대로 잘 살펴 4.3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제주 4.3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이미 떠났다. 이제 다시 어떤 그 교과서 집필 기준이 나올 테지요. 그때 우리가 또 잘 살펴서 이걸 지켜나가야 될 게 아닌가. 한편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관련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며 겨울방학 중에 4개 국제학교를 방문해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함께 있는 통합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첨단 과기단지 학교용지 2만여 제곱미터와 JDC로부터 넘겨받은 학교용지의 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계획이 교육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곧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마사회 제주적본부 직원 일동 500만 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 임직원 일동 30만 원, 공립봉계 LH 어린이집 가족 일동 43만 1,300원, YWCA 문주란 클럽 일동으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다음 달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제주도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가 오늘 저녁 메존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장애인체육회가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는 2022년 바레인과 두바이 장애인 배드민턴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신경환, 정겨운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들이 각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부지 매입이 추진되는 송악산에 전망 관광시설인 스카이워크 설치가 제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송악산 관리지역 상생방안 마련 최종 보고서에서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능선 조망점에 스카이워크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악산 개발 반대 대책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호가 절실한 송악산의 관광개발 계획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폐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 착륙하던 소형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0분쯤 울산공항을 출발한 하이에어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잔디밭으로 넘어갔다 다시 활주로에 진입하는 사고를 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6명과 승무원 4명 등 30여 명이 타고 있었고 당시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세 번째 시도 만에 착륙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이를 부축해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새벽 제주시 서광로의 한 인도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하며 현금 2천여만 원이 든 가방을 훔친 뒤 훔친 돈을 유흥비와 귀금속 구매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묘삼봉 관광단지 분리매각 저지 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매각을 통해 땅 장사를 허용한 제주도 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사업자가 토지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뒤 사업기간을 연장해놓고 부분 매각을 했는데도 제주도가 대책 없이 사업기간을 또 연장해줬다며 감사원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